생각보다 많네. 나중에 여기 앞에 자리 만들어줄게. 자, 확통할 겁니다. 시간은 2시간 반이라서 생각보다 좀 첫날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좀 빠듯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질문이 많을 테니까. 규제는 보시다시피 어플 시너지고요. 대부분이 생각을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선생님이 듣기로는 조금 뭐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해볼 건데요. 개념을 안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 유형 문제 패턴으로 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시험 범위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항 정리까지일 거예요. 그쵸? 맞나요? 보통 대부분?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거 맞춰서 해봅시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능 특강이 들어가는 학교들은 수업 시간에 풀 건데 그건 따로 선생님 공지를 할게요. 여기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다른 학교들도 아마 수능 특강 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2학교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요거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우리 1학년 때 수열이랑 조합을 배웠어요. 요건 확실하게 숙지되어 있습니까? 괜찮아요? 저건 안 해도 돼? 반응들이 없네? 자, 그럼 맨 처음에 나오는 거부터 할까요? 원순열이에요. 하면서 할게요. 자, 순열입니다. 순열이 뭐야? 이게 순열이랑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배우면 순열이랑 조합이랑 중복 순열이랑 중복 조합을 배우거든요. 일단 크게는 그 안에 세부적인 게 당연히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그 4개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파트에서는. 아시겠죠? 이거 못하면 바보 돼요. 문제만 미친듯이 풀어놓고 이거 못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순열은 뭐죠? 이게 중요한 거야. 일단 서로 다른 거야. 서로 다른 거 N개에서 뭐예요? R개를 택해요. 이 택할 때는 중복이 안 돼요. 똑같은 건 못 골라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나열. 이러면 순열이죠. 맞아요? 그럼 조합은? 조합은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열 안 해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서가 무시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순서가 무시된다. 그러면 그 순서를 나열하는 걸 나눠버릴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NPR이라고 하죠. 맞나요? 그래서 얘가 뭐죠? N팩을 뭐로 나눴죠? N-R팩으로 나눴죠. 이거는 설명 안 할게요.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팩토리얼의 개념이 헷갈리고 이게 헷갈리시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린 저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통 만약에 6P2다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죠. 기억하고 계시죠? 네, 좋아요. 이건 중간중간에 혹시 계산하다 나오면 할 거니까. 그럼 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조합이죠. 그럼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일단 뽑아서 나열해요. 순서를 무시한다고 했죠? 몇 개를 나열했어요? R개를 나열했죠? 그럼 여기 R팩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른 데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웠을 때도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괜찮을까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첫 번째는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뭐예요? 원탁에다가 이렇게 4명 A, B, C, D가 앉을 거예요. 그럼 일단은 순열이니까 4팩이죠. 그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 A가 앉고 B가 앉고 C가 앉고 D가 앉아요. 근데 이걸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해도 같은 얘기죠. 맞아요? 그럼 A가 여기 앉을 때, 야, 옆으로 한 칸 가, 옆으로 한 칸 가, 옆으로 한 칸 가. 그럼 여기가 A가 앉을 때, 여기 A 앉을 때, 여기 A 앉을 때가 다 똑같죠? 왜? 양쪽 사이드에 앉은 애들이 똑같으니까. 이대로 움직이니까. 맞아요? 그럼 몇 개가 겹쳐요? 4개가 겹쳐요. 그래서 4로 나누죠. 그래서 보통 원순열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교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외우라고 할 겁니다. 뭐 물론 같은 얘기긴 하지만
나중에 좀 뒤로 갈수록 얘가 편해요. 그건 또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같은 얘기잖아요.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그럼 만약에 6명 있어. 근데 여기다 이렇게 앉힐 거야. 맞아요? 그러면 6명 중에 4명을 앉혔죠. 뭘로 나눌 거야? 6으로 나눠, 4로 나눠. 몇 명이 앉았어? 4명이 앉았죠. 자리 돌면 몇 개가 똑같아? 4개가 똑같아. 4로 나누라고 이렇게. 이해했죠?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이게 원순열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유형 1번. 뭐 그렇게 되게 까다롭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쉬운 게 나올 리가 없죠? 뭐가 나와요? 조건이 바뀌죠? 이웃할 거야? 누구 사이에 누가 앉을 거야? 이런 문제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순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웃할 거야? 이웃하지 않을 거야? 이거죠. 자, 이웃하면 어떻게 해요? 한 명 취급. 그래서 그 안에 자리 바꾸기. 기억나시죠? 이웃하지 않으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쫙 깔아. 사이사이에 들어갈 거야. 이거잖아요. 기억하고 있죠? 네. 그게 그냥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풀면서 갈게요. 자, 7번을 보세요. 7. 아니, 자, 8번을 볼게요. 어려운 걸 풀게요, 선생님은. 쉬운 건 님들이 푸세요. 자, 8번. 채쌍의 부부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뭐, BB. 이렇게. CC. 나중에 이제 신발도 마찬가지. 신발 양쪽을 뭐 이렇게 짝을 맞춘다, 안 맞춘다 할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앉을 건데, 원탁에 둘러 앉을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죠? 부부끼리 이웃해서 앉을 거예요. 그럼 팀을 만들어요. 자, 우리 팀, 부부끼리.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앉으죠. 맞죠? 그럼 3팩이에요. 뭘로 나누라고요? 3으로 나눠요. 근데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꾸죠? 그러니까 이가 곱하기 2의 몇 제곱? 세제곱. 이 팩이 몇 번 있다? 하나, 둘, 세 번 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넘어가고 안 되는 건 풀어보고서 이따 푸시해도 줄게요. 넘어갑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필요하면 적을게요. 파일 잡아서. 자, 이웃하지 않는 걸로 갈게요. 유형 3번. 뭘 풀까? 자, 14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1학년 때도 수련조합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수련을 배우면 수련을 쫙 풀어요. 그럼 바보같이 수련 파트니까 유형집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수련이지 그냥 계산 수련을 해.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조합으로 넘어가. 조합이래? 아, 조합을 다 풀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섞어놓으면 이게 순열이야? 이게 조합이야? 이러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 그 두 개에다가 두 개 더 배운다 그랬죠? 그럼 이게 다 섞이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냥 여기는 중복 순열이니까 중복 순열을 풀지 말고 이게 어떤 단어가 중복 순열을 만들고 있고 어떤 단어가 조합이고 어떤 단어가 중복 조합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망하는 거야 그냥 확통은. 힘들게 다 풀어놓고 시험 가서 다 망치고 오는 거예요. 얘기했어 분명히. 자 보세요. 이웃하지 않는 거 14번. 자 남자 셋이 있고 그 다음에 A, B를 포함한 여자 넷이 있는데 여기에 A, B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두 명 더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원형에 앉을 때 여자 4명은 이웃하여 앉게 한다. 이때 A와 B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세부적인 건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다 이웃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C라고 해. C하고 D라고 해. 이렇게. 나머지 2명은. 근데 얘네들은 이웃하면 안 된다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럼 요 안에서 자리 바꿀 거잖아. 그럼 얘는 뭐요? 한 명 취급하는 거죠. 여자 4명이 전부 다 이웃했으니까. 그러면 몇 명이 앉는 거야 지금? 4명이 앉아요. 근데 원순열이니까 4로 나눴죠. 괜찮아요? 그 다음 곱하기. 자, 요 안에서 이제 놓을 거야. 어떻게 하라고? 자, 요 안에, 요 라인, 요렇게 쭈르륵 앉을 거야. 원이니까. 그럼, C하고 D를 먼저 앉히라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누굴 앉혀요? A, B를 앉히자고. 그럼, 네, 우리가 저렇게 했잖아.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이웃하는 애들 먼저 앉혀. 자,
안 쳤어? 그럼 뭐라고? 2팩이죠. 그 다음에 몇 자리가 비었어요? 하나, 둘, 세 자리. 아, 세 자리? 이게 되겠죠. 질문. 이건 왜 원순열 안 해요? 자, 원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앉았어. 그럼 원순열 끝났어요. 누가 먼저 앉았다고. 그럼 원순열 끝났어. 누구 옆에가 결정되잖아. 이해했나요? 처음에 앉을 때만 원순열이고, 그 다음 앉을 때는 원순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오케이? 헷갈리지 마. 됐지요? 자,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거든요, 다각형.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봐봐. 나는 왜 이걸 n으로 나누냐면,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따 좀 설명해 줄게요. 만약에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어요. 여기에 6명이 이렇게 앉을 거야. 이렇게 앉을 거야. 그럼 원래는 6팩이죠? 그럼 선생님은 이걸 3으로 나누겠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대칭이니까요. 이해되세요? 아마 거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 야, 원순열을 해, 일단. 그 다음에, 몇 명이 앉아? 라고 물어보고, 몇 명이 앉아? 라고 물어보고, 그걸 3으로 나눴을 거예요. 같은 얘기잖아. n팩을 3으로 나눈 거니까. 근데 이게 왜 헷갈리게 하냐면, 나는 솔직히 이게 더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모든 문제집이랑 풀이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조금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물어봐요. 원순열이야? 한 줄에 몇 명 앉아? 이렇게 물어봐요. 같은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A, B 벌써 졸려? 아까처럼 한 칸 옆으로 싹 갔어요. 근데 여기가 A가 됐죠? 여기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되고 E가 되고 F가 됐으면 처음이랑 다르죠. 원에서는 이렇게 한 칸 옆으로 움직이면 같았단 말이야. 근데 이건 자, 봐. A 바로 옆에 B가 있었는데 코너를 돌아야 F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내 바로 옆에 F가 있고 코너를 돌아야 B가 있단 말이에요. 달라요. 두 가지가 다른 거잖아요. 그 두 가지 다른 거. 3으로 나눈 거야. 왜? 이면 돌아야 같다라는 얘기. 삼각형이니까요. 그럼 정사각형이냐? 정신 차리고 놀아야 될걸? 헷갈릴 텐데.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뭐예요? 8팩이었단 말이야. 나 뭘로 나눌 거라고? 4.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칭이니까요. 대칭인 걸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 안 되면 얘기하셔야 돼요. 이따가 쉬는 시간이라도, 나중에라도, 문제 풀 때라도. 자, 그럼 우리 영화 보면 이런 탁자 본 적 있죠? 두 명이서 밥 먹는데 양끝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거. 이렇게 긴 의자, 탁자에다가, 그렇죠? 맞아요? 여기 8명이 앉을 거예요. 그럼 8팩이죠. 뭘로 나눌까? 이렇게만 대칭이에요. 여기 있는 애가 여기 가야 똑같아진다고. 야, 이렇게 돌아서 가서 여기 가야 똑같다고. 이해했어요? 이거 뭐야? 이로 나온다고. 이게 헷갈릴 거라고, 이걸로 풀면. 거긴 2로 나눴잖아요. 같은 얘기죠. 2로 나눴다. 이런 얘기다라는 얘기. 이해되세요? 나 그럼 질문 있어. 만약에 이런 탁자가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 6팩이야. 이건 뭐로 나눠요? 안 나눠요. 어디가 대칭이에요? 어떻게 돌려야 똑같은데? 아니잖아요. 이건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잘라봐. 대칭 되나? 안 되잖아. 헷갈리지 마세요. 이해하셨죠? 거기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풀릴 겁니다. 아마도. 자, 뭘로 나누라고? 대칭. 몇 개가 대칭이야? 이걸로 나누시는 거예요. 헷갈립니다. 이해 되셨죠? 여기는 안 풀게요. 내가 거의 다 했으니까. 아, 목걸이 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원탁은 이렇게 돌리면 똑같잖아요. 목걸이는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새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구슬이 목걸이에 끼는 구슬이 뭐 6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다 다른 거야. 줄이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구슬을 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일단 여기랑 다 낀 다음에 이렇게 이으면 원순열이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똑같은 얘기야. 계속 돌리면. 그렇죠? 그럼 6팩이면 6으로 나누겠죠. 미안하지만 그 목걸이를
이렇게 돌리면 똑같은 목걸이에요. 원탁은 뒤집을 수가 없잖아. 근데 목걸이는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 더 나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니네가 싫어하는 색칠하기가 나와요. 이 색칠하기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첫 번째, 면이 똑같아. 그 다음에 색깔도 똑같아. 다 칠할 거야. 이게 있어요. N면에다가 N개의 색깔을 다 칠할 거야. 이게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쉬워. 그냥 원순열만 아니면 그냥 N팩 해도 되고 원순열이면 나누면 돼요. 돌리는 게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6번 같은 경우.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7등분한 원판의 영역에다가 색칠을 할 거예요. 7가지 무지개색을 모두 사용하여 이런 단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색칠할 때 파란색과 주황색을 이웃해서 색칠하는 방법 순입니다. 파주가 이웃한대요. 이렇게. 그럼 몇 개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6개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6팩을 하시고 원수는 이렇게 6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이거잖아요. 이건 안 어렵잖아. 할만하죠? 근데 잘 봐. 다 사용하네? 다 사용하지 않는 게 없네. 아, 여기 있다. 33번으로 가세요. 얘가 어려워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삼각형 한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4개의 합동인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서로 다른 색깔 몇 개야? 5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몇 개의 색을 골라 4개의 영역이 구별되도록 각각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를. 이게 어렵죠. 왜? 그럼 2가지 색깔을 칠해도 돼요. 가운데 칠하고 밖에 똑같은 거 칠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3가지도 가능하고 4가지도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냥 풀게 얘기한 김에. 어떻게 풀 것 같아, 얘들아? 33번. 어떻게 풀어요? 그냥 대충 그릴게요. 여기에 색깔은 5가지가 색이 있어. 그럼 1번. 2가지만 해요. 그럼 어떻게? 5개 중에 색깔 2개 골라와야 돼. 그렇지? 만약에 A랑 B랑 해. 그럼 몇 가지죠? 여기 A, B, B, B 하거나 B하고 A, A, A 하는 거니까 2가지. 됐죠? 문제는 얘예요. 3가지. 얘가 어려워요. 3가지가 왜 어려울까? 제일 쉬운 건 솔직히 얘기해서 4가지. 얘가 쉽죠? 이건 뭐 하면 되냐면 5개 중에 4개를 골라와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칠해. 그럼 뭐야? 곱하기 4. 그죠?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원순열. 3팩 3.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3가지 색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가지 색. 왜 어렵죠? 봐요. 내가 만약에 A하고 B하고 C를 골랐어. 내가 여기다가 A를 칠했다고. 여기 하나밖에 못 칠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B, B, C가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색은 2번 칠해야 돼요. 질문이 있어. 그럼 저거 어떻게 해요? 자, 3개를 골랐네. 5개 중에 3개를 골랐네. 그 다음에 내가 저기다가 칠할 건데 가운데 하나 칠할 거니까 A 하나 칠할 거 3가지 중에 하나. 맞죠? A 자리에 들어갈 거. 그 다음에 B하고 C에 들어갈 거 어떻게 계산해요? 그냥 나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이래도 돼요? 어때? 왜냐하면 자, 얘랑 자리 바꿔 똑같아요. 돌리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야 그냥. 그냥 칠하기만 하면 돼. 이런 게 우리한테 되게 힘든 얘기라고요. 이런 게.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케바케를 다 나눠주셔야 돼요. 다른 방법 있나요? 없어요. 이해했죠? 왜 그러냐면 C, C, B를 칠해도 되잖아. 근데 그게 여기 들어가 있잖아. 2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색깔이 3개면 A에다가 하나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씩 칠하면 끝이라고요. 돌리면 똑같으니까. 요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n개 색칠해서, 야, n개 다 칠해. 이건 되게 쉬워, 생각보다. 근데 n개인데, 그 중에 몇 개 골라서 영역 구분해서 칠해. 이게 진짜 어렵다고요. 선생님 이해했죠? 그래서 뭐라고? 문제를 잘 읽으라고. 딱 구별이 되잖아. 그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이렇게 써 있어. 6개, 다른 색,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이런 단어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몇 개를 골라. 이런 단어가 있단 말이야. 대충 읽으면 망해요. 자, 니네가 더 싫어하는 게 뭐냐면 16페이지. 정다각뿔 색칠하기. 34랑 35는 쉬워요. 바닥에다가 하나 칠하고 위에 칠할 건데 돌리면 똑같으니까 뭐 하면 돼요? 위에도 원순열인 거잖아.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게? 그치? 36번, 37번이겠죠. 36번은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이해해 볼까요? 그럼 37번이 이해가 될 거야. 근데 아마 다음 시간에 누군가가 37번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10명 정도 있는데 꼭 한두 명은 있어요. 왜요? 가 있어요, 분명히. 자. 정사면체입니다. 이렇게. 여기 몇 가지 색칠합니까? 서로 다른 4가지 색칠하는데 다행이죠. 근데 이건 4가지 색칠할 수밖에 없어요. 다 만나잖아. 이렇게. 내가 한 면이면 나 다 만나거든. 그치? 이해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바닥에다가 4개 중에 하나를 칠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를 3팩을 돌려요. 그 다음에 원수를 이렇게 3으로 나누죠. 끝났을까? 아니, 제가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누워요. 그럼 똑같은 놈이 되잖아요. 나누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야, 위에만 원순열 해. 밑에는 그냥 냅둬. 돌리면 똑같아. 이런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이거 왜 4분의 1이야? 색깔 때 칠했다고 쳐봐. 내가 만약에 밑에다가 바닥 H라고 여기 B칠하고 여기 C칠하고 여기 D칠했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딱 눕혀. 옆으로. 그럼 봐. 여기 바닥이, 여기가 B가 돼. 얘가 이렇게 눕혀버리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저쪽에 D가 됐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누워버리면. 같은 놈이잖아. 근데 이 가지에 얘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다시. 이렇게 칠해놓고, 바닥이 A네, 요 모양으로. 바닥이 B네, 바닥이 C네, 바닥이 D네가 다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4개로 나눠야지. 다 똑같은 놈이라고. 이해했죠? 헷갈린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다, 이거. 자, 그럼 37번이나 38번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중복순열로 가겠습니다. 여기 그냥 일부러 좀 빨리 했어요. 어차피 오늘 진도는 중복순열까지 나갈 거라서. 또 나갈 수 있나? 근데 아마 선생님이 알기로는 내가 특강 때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걸 숙제할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 시간 줄 때 풀고 가시거나 아니면 오늘 안에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끝나고서 혹시 바로 가셔야 되는 분은 저 옆에 강의실 가면 교재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아니면 만약에 뭐 집에 가서 못 풀 것 같으면 놔두다가 나중에 평일에 와서 받아가세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저것도 이제 부탁인데 잊어먹을 것 같으면 학원에 그냥 이름 써놓고 놔두고 가. 킵해 내가 갖고 있을게. 맨날 뭐 프린터 없다 얘기하지 마시고. 자, 중복순열입니다. 자, 중복순열. 뭐죠? 순열인데 중복이 가능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얘가 제일 쉬워요. 아마 배워서 알겠지만 얘가 제일 쉬워요. 하지만 제일 헷갈려요. 뭐가 헷갈릴까요? 자, 일단 읽어보면 이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아까 내가 r개를 택해서 중복 없이 택해서 나열하면 뭐였냐면 그냥 순열이었어요. 근데 여긴 중복이 허용이 돼요. 그럼 n이 r보다 작아도 되죠. 예를 들어 1하고 2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걸 중복을 허용해서 하나, 둘, 셋, 4자리를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 1, 2 올 수 있고 1, 2 올 수 있고 1, 2 올 수 있고 1, 2 올 수 있으니까 2의 4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게 중복순열이에요. 그냥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n개 중에 서로 다른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중복이 가능해요. 택해서 나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n파이, 일어난 파이 r 이렇게 하고 이거에 n의 r제곱이죠. 이건 다 잘 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읽었을 때
선생님, N이 뭐예요? R이 뭐예요?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수능에서 가장 힘든 건 저거예요. 중복수능에서. 매번.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고정, 얘는 선택. 근데 이 말도 어렵더라고. 얘네한테. 얘가 고정 아니에요? 얘가 선택 아니에요? 이렇게 있죠. 숫자가 고정돼 있고 선택은 얘네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 2가 자리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시고 1, 2가 고정이고 정해진 애들이고 내가 자리를 선택할 거란 얘기예요. 얘가 선택하고 얘가 선택할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관광객이 5명 있어요. 호텔이 3개 있어요. 투숙할 거예요. 몇 가지예요? 어떤 애가 A에 묵었다고 또 A에 안 갈 이유는 없잖아. 몇 가지야? 자, 이렇게 물어볼게. 3의 5제곱이에요. 5의 3제곱이에요. 손 들어봐. 위에 거. 밑에 거. 안 드는 사람은 뭐야? 여기 답이 없어요? 내가 뭐 질문 잘못했네? 이게 맞아? 자, 누가 선택하죠? 응.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위에 거. 밑에 거. 이제 아예 안 드네? 지금 니네가 대답했잖아. 누가 선택한다고? 관광객이. 이거 이걸 틀린다니까요. 신기하게. 대박이죠. 이게 뭐가 어려운 거야 도대체. 안장하겠네. 야, 관광객이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5번이 있어요. 얘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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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 아니에요? 내가 방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니네도 그렇게 대답했잖아. 누가 선택한다고? 얘네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이 뭐라 그랬어? 얘가 선택이라고 했잖아 내가.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고요 도대체. 국어가 어려운 거야? 선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진짜 황당하게 이걸 틀려온다니까 시험에서. 다른 거 어려운 거 막 되게 힘든 거 다 풀어오고 선생님 전 또 이걸 틀렸네요. 저는 얘가 선택하는 줄 알았어요. 호텔이 왜 선택해요 사람을? 어? 미쳐버리겠네. 이런 거예요. 이걸 힘들어한다고요 이런 걸. 42번 볼래요? 봐 베이직이잖아. 어느 회사 4개의 부서가 있는데 5명의 신입사원이 4개의 부서에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누가 선택해요? 부서가 선택해요? 아니죠. 걔네가 가는 거잖아. 신입사원이 가는 거잖아. 그치?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거기 답이 2번 아니면 3번이겠죠? 잘 찍으세요. 다행히 보기는 2개밖에 없네요. 자랑이다. 그죠? 자, 19페이지로 갑니다. 지금은 웃겠지만 그때 가서는 못 웃을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점수를 깎겠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선택과 고정과 선택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희한하지? 이게 왜 어려울까? 풀다 보면 또 괜찮아져요. 자, 19페이지. 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집합의 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집합이 있어요. 집합. 여기 보시면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A, B를 정하는 경우 수가 있습니다. 50번 한번, 문제가 3개밖에 없네. 되게 별론데? 자, 50번 어떻게 풀어요? 보세요. 전체가 1, 2, 3, 4, 5, 6, 7이야. A, Q, B가 3, 5, 7이야. 그럼 A, B를 결정하는 수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 이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B를 넣어서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3, 5, 7을 넣어버려. 그럼 나머지 숫자가 뭐예요? 1이랑 2랑 3, 4랑 5랑 6 이렇게 4개 남았죠. 맞아요? 쟤네가 어디 가야 돼요? 자, 지금 거기 뭐라고 했냐면 A, B를 결정하는 수란 말이에요. A, B가 같다 다르다 이런 얘기도 없으니까. 그럼 영역을 요 밖의 영역 B역이랑 여기 영역 니은이랑 여기 영역 D것을 나누세요. 그럼 얘네 여기 다 들어가면 돼. 다시 물어볼게.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누가 몰라요? 얘가 모르는 거 아니야? 여기가 고정이고 위에 거죠? 아니 이거 막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뭐 하는 짓이지? 되셨죠? 큰일 났네. 자, 문자는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요. 숫자를 나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몇 자리 수냐도 중요하고요. 0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맨 앞에는 뭐가 못 온다고요? 0이 못 와요. 그리고 이제 조건이 들어가죠. 짝수 만들 거야. 홀수 만들 거야. 얘들아 4의 배수 성질이 뭐야? 마지막 두 자리 숫자가 4의 배수면 되죠. 그런 것도 나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어려운 거 하나 해볼까? 61번 볼까요? 자, 중복을 허용해서 4개의 숫자 0하고 1하고 2하고 3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요? 그래서 4개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딴 거다. 3자리 정수를 만들 때 1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에서 1이 없는 걸 빼면 되죠. 괜찮나요? 그럼 일단 전체는 몇 개야? 자, 몇 자리 만든다고? 하나, 둘, 세 자리야.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개야? 3개, 4개, 4개죠. 앞에 0이 못 온다니까? 거기 세 자리라고 써있잖아? 괜찮죠? 네, 거기서 뺄 거야. 자, 하나, 둘, 세 자리인데 1이 없다고. 왜? 1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며. 그럼 1이 포함됐다라는 건 1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에서 뭐라고요? 반대경을 빼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컨택하는 게 이제 우리의 임무예요. 이걸 6번으로 풀 거냐? 그냥 풀 거냐? 해박해로 풀 거냐? 이런 거예요. 확정은 진짜 나중에 풀다 보면 풀 방법이 되게 많아져요.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풀어. 그럼 어떤 애가 와서 물어봐. 선생님 이렇게 푸는데 안 돼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맞는 경우도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은근히. 아니 이런 거 해봐서 알잖아. 내가 잘못해서 그걸 겹치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따져보세요. 답이 왜 내가 풀었는데 이게 왜 답이 아닐까라는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질문해야 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봐도 돼요. 그거 공부됩니다. 내가 바보인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자, 여기 어떻게 되죠? 앞에 2개밖에 못 오고 3개, 3개겠죠?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게 적어도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면 되죠. 할만하죠? 나머지는 또 풀어와 주시고 이따가 푸시고. 그래서 또 너무 숫자가 많으면 이게 유형 많을 때 몇 개씩 잘라서 골라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으니까. 내 얘기는 풀란 얘기 어떻게든지. 이걸 풀어야 뭐 수능 특강을 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응? 아마 선생님 수능 특강의 계획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번 주 중에는 그냥 이거 풀 거니까. 다음 주에, 다음 거 나가겠죠? 근데 중복 순영이랑 중복 접이 끝나야 수능 특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봐서 어느 정도 나가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정규 수업 때 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조금 일찍 와야 돼. 한 30분이라도. 근데 내가 그 얘기 안 했구나. 다음 주부터 그 얘기 안 했구나. 흑말려야겠네. 내가 그 얘기 했나요? 다음 주부터 일찍 오라고? 어떤 반 하고 어떤 반 안 했구나,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 만들기가 있는데, 모스부호라는 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모스부호. 그러니까 짧은 신호와 긴 신호를 가지고서 신호를 만들어서 전파를 보내서 그걸로 글자를 만드는 건데,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짧은 신호, 긴 신호를 사용해서 만드는 문제인데, 이게 갑자기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근데 65번을 보면, 생각해봐. 빨간 깃발, 초록 깃발, 파란 깃발 색깔의 얘가 있어요. 3개 있어요. 근데 한 번에 한 개씩 들어올릴 때, 이 깃발들을 모두 합쳐서 3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자, 3번 이하로라고 됐어요.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신호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풀어야겠죠. 65번. 한 번 쓸 거면 몇 가지예요? 3가지죠. 2번의 신호를 쓸 거면 3의 제곱이고, 3번의 신호를 쓸 거면 3의 세제곱이겠죠. 이거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셨어요? 3번 이하니까. 거기 밑에 안 올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스보호도 마찬가지예요. 모스보호도 거기는 없는데, 만약에 모스보호가 짧은 신호랑 긴 신호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것도 4칸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신호가 몇 개냐고 물으면 한 칸만 쓰면 2가지죠. 2칸 쓰면, 3칸 쓰면, 4칸 쓰면 등비수열을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걸 이해했으면 67번이 풀릴 거예요. 괜찮나요? 넘어갑니다. 이제 6번은 앞에 수의 나열이 이해가 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거고요.
자, 나중에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할 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보세요. 함수의 개수 정리합니다. x가, 아주 괜찮네. 이렇게 있고요. y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첫 번째. 이제 배웠으니까. 그냥 f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함수의 개수. 자, 질문.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 n개. 얘도. n개. 다 똑같은 거 골라도 되잖아요. n의 m제곱이야. m의 n제곱이야. 방금 내가 알려준 것 같은데. n의 m제곱이죠. 봐봐. 누가 골라? 얘가 골라. 얘가 선택이고 얘가 고정이야. 그러니까 n파이 m이야. 괜찮죠? 헷갈리지 마.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겠니? 뭐야? 이렇게 안 나오지. 제일 쉬운 건데 이게. 그럼 뭐가 나와? 이 조건이 나와요. 이 중에 뭐 몇 개 있는 누가 골라갖고 아니면 치역의 원소가 몇 개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좀 이따가 내가 하나 풀게요. 자, 두 번째. 근데 만약에 n보다 n이 커. 이렇게. 이쪽이 더 많아. 근데 여기서 1대1 함수는 몇 개야? 라고 물을 거야. 1대1 함수가 뭔지 알지? 야, 각각 하나씩만 골라. 이거잖아. 그럼 얘가 먼저 고르면 얘는 n개 고를 수 있죠. 얘가 고른 거 못 고르니까 n-1, n- 이렇게 하나씩 줄 거잖아요. 그럼 뭐야? npm이죠. 똑같아. 여기 똑같아. 이거 순서는. 세 번째. 만약에 같아. 1대1 대응이야. 그럼 뭐야? 편표기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조합에 대한 얘기는 중복조합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괜찮죠? 그럼 얘들아 봐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 두 개를 하나 풀어볼 테니까 거기에 있는 건데 내가 번호는 안 적고 그냥 할게요. 자, x에 봐요. 1, 2, 3, 4가 있어. 이렇게. y에 5, 6, 7, 8, 9가 있어. 이렇게. 근데 치역의 원소가 일단 두 개, 일단 1번. 치역의 원소가 두 개래. 하나는 안 해도 되지. 그냥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니까. 괜찮아요? 치역의 원소가 두 개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5개 중에 2개를 골랐어요. 그지?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돼? 만약에 내가 5하고 6을 골랐다 쳐. 그러면 다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러면 2의 4제곱이죠. 원소의 개수가. 함수의 개수가. 선생님 여기 이해하고 있지 지금? 아니 방금 풀었잖아. 집중해 얘들아. 이게 시험 문제야. 잘 들어. 외울 거야 나중에는 내가 이거. 들으세요? 5하고 6을 내가 골랐다고 5개 중에 2개. 그러면 얘네가 치역이라고. 그럼 얘가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바로 외쳤겠어. 자, 여기서 2개 빼야죠. 왜? 전부 다 5로 가는 거랑 전부 다 6으로 가는 거 빼야지. 치역이 2개인데 거긴 치역이 하나잖아.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이게 진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1학년 때 배웠었던 분할 분배를 쓰는 방법이 있고, 원래 여기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할 거야. 자, 5개 중에 3개를 고를 거야. 내가 5, 6, 7을 골랐다 쳐. 이렇게. 됐지? 자, 가로 칩니다. 이렇게. 그럼 뭘 할 거냐면, 오케이. 3의 4제곱. 전체 함수의 개수. 맞아요? 그 다음에 뺄 거야. 해봐. 뭐 할 거냐면 3개 중에 2개를 골라. 가로 여기다 치지 말자. 3개 중에 2개를 골라. 이 3개 중에 2개를 골라. 뭘 뺄 거야? 치역이 3개래. 근데 저 안에 치역이 2개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걸 빼야지. 제껴야지. 그래서 2개를 골라. 그런 다음에 여기다 똑같은 식을 또 해. 이게 몇 제곱? 4제곱. 빼기 2를 해. 이렇게. 이해했어? 이게 뭐야? 2개를 골랐는데, 둘 다, 여기 방법 똑같잖아. 2개를 골랐는데, 걔네 둘한테 다 가는 함수에서 2개 왜 뺀 거야? 각자 하나씩 가는 거. 뺀 거야. 얘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하나 더 빼줘야 돼. 3개를 빼주셔야죠. 치역이 하나. 치역이 2개. 전체에서. 치역이 2개, 치역이 하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웬만하면 나와요. 이해했죠? 76번에 있잖아. 76번에 있잖아. 자, 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중복순열에서 중복순열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고 물어보면 네,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중복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차이는 뭐예요? 중복은 무한대로 쓸 수 있어. 근데 같은 것이 있는 건 그냥 딱 걔 개수만큼만 써야 돼요. 딱 그만큼만.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A하고 A가 있고, B하고, C하고, D가 있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A가 3개 있는 거야. 근데 중복이 허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끝내. 여기서 그냥 나열하겠다. 자, 그럼, 일단, 전부 6개니까 6팩으로 계산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내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A들끼리 원래 번호를 달았다고 쳐. 1, 2, 3. 그럼 6팩이 맞죠. 근데 쟤네끼리 자리 바꾸는 게 뭐라고? 다 똑같다며. 그러니까 즉, 이 3명의 순서가 무시되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네, 3팩으로 나눠. 그래서 아까 내가 순서 무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순서 무시면 무조건 그 개수만큼을 팩토리얼로 나눕니다. 그걸 하나로 볼 거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려요. 아시겠죠? 까먹지 마. 순서를 무시한다라는 건 그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눌 거다. 라는 것만 해결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되셨죠? 그럼 거기도 문제 다 풀려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사용해서 뭘 풀 거냐라는 건데, 뭘로 하나 풀어볼까? 여기는 뭐 다시 와서. 뭐, 알파벳에 모음 자음 모르진 않죠? 설마?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안 풀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웃하지 않아? 이게 또 들어가요. 네, 순열이니까. 조합에는 절대 이웃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뽑아오면 되는데 뭐하러 이웃을 해요? 없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93번 보자. 백문제가 넘어가니까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나 봐요. 표정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자, 93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이라는 영문자 6개가 있는데, 한 줄로 나열할 때, D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예요. 아니,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둘, 셋, 넷을 먼저 나열할까요? 4, 100. 그래서, M이랑, 나열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기죠. 그럼 원래는 뭐였냐면 O, P, E인데 2로 나누셔야죠. 2팩으로. 왜? 같은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OC를 하셔도 돼요. 5개 중에 2개다 그냥 D를 넣어. 이렇게. 이런 얘기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편하신 대로 풀면 돼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뭐 되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조건이 들어간다고 해요. 뭐 누가 들어가, 누가 안 들어가, 누가 몇 개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27페이지 101번 한번 볼까요? 세 문자 AB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문자가 A 문자가 2번 이상 나오는 경우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지. 아니 2번 나오는 거, 3번 나오는 거, 4번 나오는 거 하세요. 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라면 전체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거랑 한 번 나오는 걸 뺄 거예요. 괜찮아요? 가능할까? 물어보는데. 뭐가 더 쉬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긴 하지만 ABC가 있는데 4개를 택할 거예요. 4개를 택해서 중복이 가능하게 택해서 나열할 때 문자 A가 2번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면 A가 2번 나온다고 하죠.
그럼 나머지 뭐 하면 돼요? 짠, 짠.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 왜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왜, 뭐가 문제인데? 아니, 이건 쉬워요. A가 3번 나오고, 짠. 그 다음에 A가 4번 나오는 거야, 뭐. 한 가지니까요. 이렇게. 이건 어떻게 풀어요? BC 중에 하나가 오면 돼요. 그러면 2개 중에 하나 오시고 곱하기 4팩 한 다음에 3팩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BC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BB가 나오는 케이스와 CC가 나오는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뭐죠? 4팩에 2팩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니까 곱하기 4팩에 2팩, 2팩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여기도 숫자예요. 같은 숫자가 있는 건데, 뭐, 나열하는 건데, 문제도 여기도 이제 그거죠. 0이 있냐, 없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짝수의 개수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짝수의 개수. 6자리 개수 중에 짝수의 개수. 홀수 번째를 나열하는 개수. 요거는 안 풀게요. 자, 근데 거기 112번을 잠깐 볼게요. 니네가 항상 이걸 물어보는 거라서 내가 먼저 선수 쳐서 풀게요. 112번. 29 페이지. 그놈의 가우스가 확률에도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가 한참 가우스가 난리를 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문제가 너무 당연한 문제여서, 뭐 그렇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좀 되게 낯설죠. 자, 보세요. 112번. 자,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있어요. 1이 똑같은 게 3개 있고, 2, 3, 4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거를 일렬로 나열해서 만든 6자리 자연수의 집합이 A일 때. 그럼 A에 되게 많겠죠. A에는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6팩에 3팩 정도의 숫자들이 들어가 있겠죠. 괜찮으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있는 원소를 가져다가, X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얘는 뭘 모으냐면, 100분의 X의 가우스 값을 모아요. X는 저 위에 있는 A일 텐데. 선생님 몇 개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전부 다 나열할 거야. 그럼 이런 것도 있지. 제일 작은 숫자부터 써볼게. 1, 1, 1, 2, 3, 4. 11만 1234. 11만 1243. 11만 1200, 이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324.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쭉쭉 가겠지. 그러다 보면 이런 것도 있겠지. 1, 2, 3, 4, 1.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점점점.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2, 3, 4, 1, 1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게 많겠죠 숫자들이. 근데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얘를 먼저 하세요. 얘를.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다 점을 찍어요. 이렇게 점을 이렇게 하나씩 찍어. 점을 찍어.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우스를 보내면 뭐야? 이렇게 지워져요. 요것만 살죠. 요것만. 이렇게 살죠. 이렇게 살죠. 이렇게 살죠. 이렇게. 이런 거가 살죠. 왜? 가우스는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걸 되니까. 맞아요. 얘들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같은 놈이네? 집합에서는 한 번밖에 안 쓰죠, 같은 놈은. 맞아요? 그럼 뭘 하면 돼요? 그냥 4자리 만들면 돼요. 그냥, 여기서 4개 뽑아서 나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죠. 1번. 자, 1이 4개야. 하나, 둘, 셋. 1이 3개야? 그럼 여기 뭐 하나 오겠지. 그럼 3개 중에 하나 와. 그 다음에 곱하기 뭐 하면 돼? 4팩에 3팩.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두 번째. 1이 2개 와. 땡땡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러면 3개 중에 2개 가져와. 그 다음에 4팩하고 2팩. 이렇게 되는 거. 마지막 세 번째. 1이 올 거고, 딴이 올 거야. 2, 3, 4겠지. 4팩. 끝. 하시면 돼.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돌려치기 준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그냥 기본 문제는 대부분 다 그래요. 너 이거 풀 줄 알잖아, 그냥 기본적으로.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고 풀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확통. 그래서 확통은 약간 문과적인 성향이 많은 수학이에요.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싫어해요. 난 통계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통계는 약간 되게 수학적인데 확통은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교수님도 확통은 교수님 되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선생님이 수학 전공자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다른 건 다 점수가 괜찮은데 얘가 제일 점수가 나빴어요. 확통이. 못하겠더라고. 진짜 나중에, 아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공사를 하게 되면 확통이 되게 어려워요. 이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그냥 플래기 수준이고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학문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되게 문과적으로 가요. 엄청 문과적으로.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짤떼기 먼저 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활용입니다. 여기는 안 할게요. 니네가 한번 해봐. 어렵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활용이니까요. 여기는 뭐 내가 유형을 이거야 있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 달라요, 유형이. 다 활용이라서. 이거 풀어보고 안 되는 건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되게 힘든 건 어떤 거냐면 123번 같은 경우 4개 정수가 있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17이야. 이런 거. 떠오르는 거 있어요? 0014 이런 거. 그 다음에 2233인가? 2223인가? 아니야? 8이랑 9니까 맞지? 2223.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곱이야. 이게 문제죠. 뿔마가 된다는 거예요. 0이 들어가지 않으면 뿔마가 되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짜증날 겁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힌트는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으로 가죠. 너무 많이 나가요? 네, 첫날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시간에 지문이 많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밖에 수업 안 했어. 좀 빠르지? 근데, 아마, 이번에 특강 들을 때도 전체적으로 그냥 기본 개념을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을 텐데, 유형 풀다 보면 조금 느껴지는 게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세요. 안 되는 거는 채워가면 돼요. 개념이 혹시 헷갈리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또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해줄 테니까. 근데 여기 솔직히 개념이 헷갈릴 만한 건 없어요. 이항 정리 가면 좀 헷갈릴 만한 게 있을 거고, 확률 가면 또 그렇고. 혹시 학교 시험 범위가 이항 정리부터 더 나가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학교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 합시다. 조금만 넣으면 되는데. 네, 문제가 좀 많긴 하죠. 근데 이렇게 나가야 다음 시간에 중복 조합을 끝낼 수 있고, 그 다음 시간에 이항 정리를 끝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도를 못 나가요. 다음 시간에 니네 겁나 질문 많을 거 아니야. 적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쫙 치고 순서 무시라고 적으세요.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랑 같은 얘기예요. 자, 선생님이 거기 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125번에 그냥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 풀면 봐봐요. 코리아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순서대로 나열할 때 K가 R보다 앞에 오게 되는 경우인데 니네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앞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앞에 있어도 돼요. 이해했나요? 무슨 얘기? 이거 된다고. K, E, O, A, R. 맞잖아. 뭐야? 여기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저거 다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은 이 방법을 써요. 진짜 이게 왜 순서가 무시되는지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순서가 정해진 애들이 있죠. 얘네들을 이렇게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려요. 똑같은 박스 안에 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지워요. 얘네를 빼요, 잠깐. 야, 니네들 잠깐 밖에 나와있어. 밖에 나와있으라고. 이렇게. 그럼 얘네는 뭐예요? 같은 박스죠. 그럼 얘네를 나열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팩에다가 쟤네들이 같으니까 바꿔도 되잖아요. 순서 무시. 그쵸? 이해했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저 박스를 나열하는 방법이 이거야. 뭐 A에다가 박스, 그 다음에 O, E, 박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야, 너 앞에 가야 된다며? 야, 너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무시되는 거예요. 이미 순서가 결정돼 있으니까. 선생님 얘기 이해했죠? 그럼 127번 어떻게 풀어요? B는 D 앞에 오고 D는 F 앞에 오는데요. 그럼 셋 다 똑같은 박스에 집어넣으면 되죠. 이해했죠? 그럼 순서를 몇 개 무시하면 돼? 3개 무시하면 되죠. 한 표로 나누시면 돼요. 안 어렵지?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말로 가면 어려워요. 말로 가면. 뭐 33, 34, 35 이런 애들 보면 어려워요. 32, 33, 34, 35 이런 애들은 모르는 거야. 어려워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다. 분명히 니네는 여기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같은 것이 있으면 순서가 무시, 오케이 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33, 34, 35가 갑자기 시험지 나오면 이게 순서를 무시했다는 건지,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건지,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고 못 푸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힘들어요, 점점? 네. 견뎌봅시다. 자, 유형 7번으로 갑니다. 이거까지만 하면 돼요. 네, 푸시간 준다고 문제 푸시간 준다 그랬잖아. 1시간은 풀 수 있어. 자, 볼게요. 최단 거리. 최단 거리.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최단 거리는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나올 거고요. 최단 거리도 생각보다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보시죠. 선생님이 이제 좀 하나씩 두씩 풀고 넘어가서 아마 어느 정도 풀릴 텐데 확통이 약간 그래요. 뭐 다른 과목도 그렇긴 하지만 혼자 풀 때 잘 안 풀려요. 그리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이렇게 멍만 때리고 있다고 풀리는 문제는 아니니까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최단 거리로 갈 거예요. 그냥 일단 기본적인 기본 베이스부터 할까요? 많이 가지 말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x4예요. 간단하게요, 일단은. 자, 여기 A에서 여기 B로 갈 거예요. 이렇게. 자,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틀린 애들이 있더라. 계산 잘못해가지고. 이해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 내가 옛날에는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 되게 많았거든요. 이는 되게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많아요. 조건들 많이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옛날에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인데 아무튼 난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는 방법을 써요. 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쓰는 방법으로. 근데 죽어도 이걸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는 이게 쉽대요. 계산이 뭐 빠르든 뭐 아무튼 간에. 근데 이것도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케바케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푸는 것 같다 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본인이 죽는 건데 뭐 내가 선택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잘 봐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부터. 여기서 여기 가려면 일단 이거 4개는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3개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내가 얘를 A라고 해요. A, B, B, B. 이걸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따라라라단, 딴, 따라라라단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럼 뭐예요? B, A, B, A, 이렇게 한 거죠. 이거 나열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걸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뭐니? 7팩에 4팩에 3팩이에요. 이렇게. 물론 이거를 7C 3으로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조건이 바뀌면 안 되니까 이걸 하시는 게 나아요. 같은 얘기긴 하지만. 됐죠? 계산해봐. 이거 얼마야? 맞잖아. 왜? 밑에가 3팩이고 이거 어떻게 계산하니? 밑에 3개 위에 3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우면 35 맞잖아.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이해했죠? 자, 난 다시 또 얘기했어요. 난 분명히 좋은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게 편하시면 이거 풀어서 상관없어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일단 143번 한번 해보고 이제 넘어가면서 몇 개를 풀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중복 작업을 하고 이항 정리라도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숙제하다가 질문이 많으시면 많은 것 같으면 뭐 단톡방을 만들든가 아니면 정기 수업 시간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과연 누가 물어볼까만은. 자, 여기 A에서 여기
여기 B로 갈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은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방법을 씁니다. 가는 방향의 대각선 이런 뜻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다가요 선택을 하세요. 어디로 갈 건지를. 그러니까 이게 겹친단 말이야. 이걸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차라리 얘가 쉬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것도 잘못 계산하면 망해. 그런 애들 많이 봤어.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누죠. 짠. 그래서 여기를 찍고 가면 한 가지죠. 쭉 이렇게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기역. 그래서 A에서 기역으로 갔다가 B로 가는 건 한 가지입니다.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이 니은으로 갈게요. 니은. 이게 왜 대각선이 중요하냐면 대각선이면요 절대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하면 겹쳐요. 여기 갔다 여기 내려올 수 있잖아. 여기도 내려갈 수 있잖아. 겹친다고요. 대각선은 안 겹쳐요. 절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A에서 만약에 니은을 갖다 B를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 오는 게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똑같고 하나니까 얘가 5팩에 4팩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갈 때도 5팩에 4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릴 텐데 디귿은 어떻게 해요? 여기 갈 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 갔다가 찐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저건 여기 니은에 포함 안 됐잖아요.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기 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A에서 니은에다가 B로 와. 디귿. 갈 거면 뭐야? 4팩에 3팩. 곱하기 여기는 하나. 그 다음에 다시 4팩에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 대부분 가는 방향이 대각선. 따라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서 가끔 이렇게 선생님 이건 안 돼요?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상관없어요. 여기 갔다가 여기 가셔도 되고요. 여기 갔다가 여기서 1로 가서 갈래? 1, 2 가서 갈래?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네,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제 이건 내가 헷갈릴까봐 내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것 뿐이에요. 괜찮으실까? 그 다음 페이지부터 막 그런 게 막 많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잘 나눠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딜 지나갈 거야? 어딜 갈 거야? 어디 안 갈 거야?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151번 볼까요? 그 앞에 것까지는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확인하시고, 강실이 좀 답답하구나. 자, 151번. 선생님이 그릴 동안 잠깐 이해를 해보세요. 얘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몇 바이 몇이야? 4바이 5? 자, A에서 B로 갈 건데 질문이 뭐냐면 A에서 B로 갈 때 P 지점과 Q 지점 중에 한 지점만 지나고 최다는 거리로 갈 거예요. 한 지점만 지난다 했어요. 한 지점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요. 나 1번에다가 이걸 구할 거예요. A에서 P 가서 Q로 갈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세 칸인데 두 개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산하는 거 이해 안 되면 얘기해야 돼요. 2팩 맞죠? 그 다음에 P에서 여기 가는 건 4개, 2개니까 6팩에 4팩, 2팩이죠. 이거 괜찮아요?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 괜찮죠? 방법? 모르면 얘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구할 거냐면 P가 아니야. B 아니야? A에서 Q를 가서 B를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는 게 5개, 3개. 5개에서 3개, 2개니까 3개에 2개.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여기 가는 건 4개에 2개, 2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2개, 2개. 맞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생님 뭘 할 거냐면 A에서 B를 간 다음에 Q를 간 다음에 B를 갈 거예요. 괜찮죠? 여기가 어차피 일직선이라 얘는
3팩에 2팩 하시고 곱하기 여기서 여기 갈 거니까 네 4팩에 2팩 2팩 할 거예요. 그럼 답이 뭐예요? 답이 이거예요? 요거예요? 아니죠. 이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왜? P, Q 한 가지만 이러겠습니다. 한 번 빼면 뭐예요? A 또는 P 또는 Q를 지나는 거예요. 둘 다 지나도 된다고요. 근데 한 가지만 지나면 두 번 빼야죠. 여기도 얘를 빼줘야 되고 여기도 얘를 빼줘야 돼요. 그래야 한 가지만이죠. 이해했죠, 선생님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하는 방법수가 어려운 게 아니고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되셨죠? 그 다음 페이지가 더 어렵긴 해요. 뭐 어디 지나고 어딜 지나고 어디 안 지나고 어디 지나고 어디 안 지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좌회전 안 돼, 우회전 안 돼 이런 거. 이게 어렵거든요. 161번 볼까요? 그거까지만 풀겠습니다. 자, 그 앞에까지는 안 되는 건 뭐 해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지금 수업 시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문제 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형별로 푸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풀다가 너무 막히면 난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건 옆에다가 해설지 펼쳐놓고 같이 푸는 건 그건 진짜 안 돼요. 되게 위험한 거니까. 근데 풀다가 정말 안 되겠으면 해설지를 보시는 건 괜찮아요. 확통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내가 맘대로 보고 있긴 하겠지만 너무 해설지에 의존하지 마세요. 약간 마약 같은 거라서 해설지가. 다섯. 자, 봅시다.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시험에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건데. 요새는 최단거리가 잘 안 나와요. P가 있죠.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P에서는 좌회전이 안 된대요. 좌회전 금지. 근데 좌회전이라고 하면, 솔직히,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밖에 없냐면,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죠. 이거밖에. 아니,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거야? 안 갈 거잖아. 이렇게 내려올 거야?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여기다가 P1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요게 안 된다는 거니까 여기다 P2를 잡아요.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 전체의 경우에서 A에서 P1, P2 가서 B를 가는 걸 빼시면 돼요. 이해했죠?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건 된다며. 이렇게 지나가는 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꺾어서 요 라인만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빼시면 돼요. 요 라인만. 괜찮을까요? 네, 요런 식으로 인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원래 시너지가 문제가 좀 많아요. 근데 확통은 진짜 문제를 많이 푸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유형집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더 비해서 더 좀 모든 숫자가 많긴 하겠지만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조금 풀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